오늘 소개할 주인공들은 폴란드 출신의 여행 유튜버 커플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무려 11년 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게임 속에서 시작된 인연이 현실에서도 이어졌고, 이번에는 그 게임에 성지를 할 수 있는 한국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꽤 알찹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LOL파크를 먼저 들른 뒤 지하철로 수원까지 이동하는 코스. 하루 안에 서울과 수원을 모두 담아내겠다는 이 커플의 움직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종로에 위치한 LOL파크였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공식 e스포츠 경기장으로 두 사람이 11년 전 처음 만난 그 게임의 현실 버전 성지를 할 수 있는 곳이죠. 두 사람은 LCK 플레이오프를 직접 관람하고 싶었지만 한국은행 계좌 없이는 티켓을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며 아쉬움을 전합니다. 표가 너무 빨리 팔렸어요. 한국 계좌가 없으면 살 수가 없더라고요 라는 말에서 전 세계 e스포츠 팬들이 이 경기장 좌석 하나를 차지하려고 얼마나 안달하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LOL파크 내부에는 게임 캐릭터 대형 피규어부터 공식 굿즈, 화려한 전시물까지 가득했고 커플은 눈을 반짝이며 공간 구석구석을 훑어봅니다. 이들에게 LOL파크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두 사람의 만남의 역사가 담긴 감정적인 장소이기도 했을 테니까요. e스포츠의 흥분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지하철로 이동합니다. 목적지는 수원. 서울에서 1시간 남짓이면 닿는 거리지만 이 커플에게 수원은 단순한 근교 나들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도시 수원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하철역 지하로 내려가던 중 꽃집을 발견합니다. 커플은 카메라를 들고 연신 감탄을 쏟아내는데요. 지하철역 안에서 과일도 사고 꽃도 살 수 있어요. 한국 꽃집은 정말 예쁘네요 라며 말을 잇지 못하는데요. 폴란드에서 꽃을 사려면 일부러 꽃집이나 시장을 따로 찾아가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관에서 꼼꼼하게 포장된 꽃다발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것이죠. 수원역에 도착한 두 사람, 그런데 역사 한가운데에서 발걸음이 딱 멈추고 맙니다. 크리스피 크림 도넛 자판기였습니다. 도넛을 자판기에서 뽑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한국인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지만 이 커플의 눈에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였을 텐데요. 유럽에서는 자판기라고 하면 캔 음료나 과자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넛 자판기, 간식 자판기, 커피 자판기까지 역사 안에 가득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생활 편의성 하나의 진심인 나라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기차역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활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게, 꽃집, 간식, 도넛 자판기까지. 유럽에서는 지하철역이 그냥 지하철을 타는 공간이지만 한국에서는 지하철역 안에서 쇼핑도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수원 시내로 나선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수원 화성입니다. 조선시대 정조대왕이 세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두 사람은 걸어서 성벽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중국엔 만리장성이 있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성벽이 전부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성벽이 도시를 에워싸고 그 안쪽에는 전통 양식의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원 화성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도시의 일부라고 극찬합니다. 폴란드에도 크라쿠프 성 같은 유명한 성곽이 있지만 도시 한복판의 성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 안팎으로 현대인의 일상이 공존하는 풍경은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수원 화성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정조대왕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 근처로 왕궁을 옮기기 위해 이 도시 전체를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왕의 효심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은 것이죠. 행궁 내부에 들어서자 나무마루 위에 편하게 앉아 쉬던 두 사람은 자리를 좀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이 작은 궁궐이 오히려 더 좋아요. 큰 궁궐은 압도되는 느낌인데 여기는 진짜 쉬어가고 싶은 공간 같아요 라며 왕이 거닐던 마루에 앉아 한동안 고요함을 즐깁니다. 실제로 정조대왕은 이곳에서 퇴위 후의 여생을 보낼 계획까지 세웠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가 이 나무 기둥과 기와지붕 사이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행궁 구경을 마친 두 사람은 배를 채우러 수원의 시장통으로 향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옷가게 골목을 지나 드디어 찾아간 곳은 분식집.
반반으로 주문한 김치만두와 고기만두 한 접시가 나오자 두 사람은 동시에 탄성을 내뱉는데요. 김치만두가 고기만두보다 더 맛있어요. 이번 여행 내내 만두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며 젓가락을 내려놓을 줄 모릅니다. 사실 폴란드에도 피에로기라는 만두 비슷한 음식이 있어서 이 커플에게 한국 만두는 처음부터 친근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만두가 폴란드의 피에로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효의 맛, 즉 김치가 들어간다는 점이죠. 발효 식품 특유의 감칠맛이 만두 속에 배어드는 그 풍미는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만두로 든든히 배를 채우고 야경을 보러 다시 행궁으로 향하는 길, 하지만 꽈배기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꽈배기 가게 할아버지는 이 커플에게 경단을 하나 덤으로 더 주시면서 어디서 왔냐, 공부하냐 일하냐 하며 말을 걸어오셨다고 하는데요. 한국인 상인들의 이런 따뜻한 정이 외국인들에게는 한국 여행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돈을 더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건네는 그 작은 간식 하나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여행자에게는 긴 여운을 남기는 법이니까요.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행궁 앞 전통가옥에 등불이 하나둘 켜지며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변하는데요. 수원은 너무 관광지화되어 있지 않고 유적지도 많은데 진짜 사람들이 사는 도시 느낌이에요 라는 여성의 말이 수원의 매력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Bardzo nam się podoba w tym Suwon. Dużo jest takich zabytków i tradycyjnych miejsc, ale nie jest jak w Dżondżu, to znaczy, że nie jest tak czysto turystyczne Krupówki, tylko jest to miasto do życia, po prostu z fajnymi elementami. 여행의 마무리는 불닭치즈 소떡과 핫도그였습니다. 소시지와 떡이 번갈아 꽂힌 한국 길거리 간식 소떡소떡. 맵다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주저없이 한 입 베어 무는 남성. 그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모습에서 Już ostry sos, więc może być serio ostry, uwaga. Pół ostre mega. Mega ostre. No właśnie jak oni mówią, że coś jest ostre, to trzeba uważać. 이미 한국 길거리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이 걸은 거리는 무려 25,000보가 넘었다고 합니다. 종로에서 시작해 수원까지. 다리가 욱신거리고 무릎까지 신호를 보낼 만큼 정신없이 돌아다닌 하루였지만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 한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게임 속에서 만난 두 사람이 그 게임의 성지에서 출발해 조선 왕조의 역사 위를 함께 걷고 궁궐에서 논일다 한국 길거리 음식들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 이 폴란드 커플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장면들이 된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커플이 특별히 비싼 것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맛집만 골라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걷고 먹고 보고 느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동선 위에서 한국은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역사도 있고 음식도 있고 편의도 있고 사람의 정까지 있었으니까요. 이게 한국이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점점 더 특별한 나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